건축법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건축법 총칙에서 목적, 용어의 정의, 대지,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 설비, 지하층, 거실, 주요 구조부,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도로, 건축주, 설계자, 공사관리자, 관계기술자, 설계도서, 특별건축구역, 내수재료, 내화재료, 방화구조,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발코니, 고층 건축물, 준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실내 건축, 한옥, 다중이용 시설, 특수구조 건축물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총칙에서 남아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총칙의 12개 조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축물의 건축 제10조에서 34조까지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면적 및 높이 산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11강 정도의 건축법 보칙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해서 총칙 부분에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산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선 건축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건축선은 대지에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와 만나는 부분을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인접대지, 다른 대지랑 만날 때는 인접대지 경계선, 보통 인지경계선이라고 그러죠. 라고 쓰는데, 대지가 도로랑 만날 때에는 보통 도로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폭이 좁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직각으로 만날 때 이런 부분에서는 별도의 건축선을 정하는 내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m를 기본 건축도로로 생각을 하는데, 4m가 모자르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2m씩 양쪽으로 이격해서 도로를 산정하고, 도로와 만나는 건축 대지 부분을 건축선으로 정합니다. 또 좁은 도로가 직각으로 만날 때, 그럴 때 이제 그 가로 모퉁이라고 그러죠. 대지의 모퉁이를 이제 잘라서 삼각형 부분을 도로에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가각전제라고 그러기도 하고, 도로 모퉁이 제외 부분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원고의 표에 보면 도로가 이제 90도 미만으로 만날 때와 90에서 120도 사이로 만날 때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6m, 8m 도로인 경우에 4m씩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m, 6m 도로의 미만인 경우에는 3m 전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90도, 120도인 경우에 6m, 8m인 경우에는 3m, 그 다음에 4m, 6m 미만인 경우에는 2m를 잘라내서 도로에 편입하고, 삼각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지 면적으로 산정하고, 그 이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말고도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권자, 보통은 이제 시, 도지사, 그런 거죠. 이제 구청장, 자치구인 경우에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4m의 어떤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폭이 좁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넓은 도로에서도 건축선을 지정을 해서 건축물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 지읍니다. 그럴 때 그 건축선의 범위 안에서 대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축물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지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보칙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되지만, 정의로 보면 건축선과 인접대지의 경계선 범위 안에 있는 대지의 수평 투용 면적을 이제 대지 면적이라 그럽니다. 수평 투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가 높낮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그걸 평평하게 생각해서 따지는 거죠. 다음에 이제 건축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건축선과 도로하고 사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면적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허가권자 이제 도시군의 그런 이제 허가권자가 계획 시설을 이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대지에서 제외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대지에서 제외되는 자기 땅의 면적을 이제 제척 면적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는 이제 건축물을 설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 아까 대지에 대한 거 말고 이번에는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용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보통 아까 대지의 몇 퍼센트 이하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대지의 비율로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따질 때 건폐율이라고 그러죠. 건폐율을 따질 때 건축 면적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그런 부분의 건축 부분을 수평 투영한 것, 건축물의 바닥도 이제 높낮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평평하게 따졌을 때 건축 면적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벽이 없이 기둥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기둥의 중심선을 이제 가지고 따집니다. 그 외벽의 기둥 부분을 연결한 선을 건축 면적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기둥 바깥으로 또 건축물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차양이나 뭐 캔틸러버 구조물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건축법에서는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제 가, 처마, 차양, 부연 뭐 이렇게 부연은 이제 석가래가 이제 연이니까 추가된 거 그래서 겹쳐마인 경우에 부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외벽의 중심선 또는 기둥선보다 더 빠져나가 있는 그런 지붕 부분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1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를 해주고요. 1m 이상의 부분은 포함을 시키는데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전통 사찰은 처마가 긴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4m까지 제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출 차양이 있는 축사, 조금은 이제 건축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기능적으로 축사의 내용은 처마가 많이 빼서 비를 안 맞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3m까지를 제외로 하고요. 통상 이제 그 한옥진흥법에 의해서 한옥은 2m까지 제외로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충전 시설, 전기를 충전하는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럴 때 처마, 차양, 부연 등은 2m까지 제외가 됩니다. 그 밖에 일반적인 건물은 1m를 제외하게 되죠. 건축물을 산정하는 아주 별도의 그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태양열 주택을 이제 그 권장하기 위해서 태양열 주택이나 외단열 건축물은 건축 내력벽의 중심선 기준, 이거는 지금은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단열재가 있는 부분이 이제 구조 이제 벽보다 바깥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외단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건축의 내력벽의 중심선을 이제 건축 면적으로 산정을 하고요. 면적을 좀 넓게 지어도 된다고 완화 규정이 들어 있고요. 태양열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 창고의 돌출 차양, 그러니까 창고 부분은 아까 축사는 이제 뭐 3m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물품 창고는 캐노피 부분은 전면적으로 기본적으로 제외를 해주고요. 보통은 이제 6m까지 이제 산정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중에 이제 산정 자체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뭐 계단실의 캐노피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건축법에서는 11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잠깐 읽어보면 지표면에서 1m 이하의 부분, 그러니까 땅에서 어떤 이제 필요에 의해서 위로 돌출된 부분이 1m 이하인 경우에는 산정하고, 반대로 1m 이상이 되면 건축 면적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물품 창고는 1.5m.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가 2004년에 준공됐다면 그 다중이용시설의 이제 피난을 위해서 생기는 피난 연결 혹은 연결도로 그 비상구는 2m 이하까지, 그러니까 이제 입구가 높이 있어서 계단이 외부 계단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폭 2m까지는 빼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들도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지하층의 출입구 부분에 외부의 캐노피, 그러니까 이제 비에 안 맞게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제외해 주고요. 생활 폐기 보관함, 이제 아파트나 뭐 많은 것들 이제 주택이 모여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 폐기물 보관함을 만들 때 지붕이 있는 구조로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도 건축 면적 산입이 제외해 주고요. 2005년 이전 준공이 된 어린이집에도 아까 다중이용업소랑 마찬가지로 폭 2m 이하는 이제 빼주게 됩니다. 외부의 피난 계단의 경우죠. 그다음에 장애인용 승강기, 엘리베이터, 휠체어를 설치하는 이제 경사로 뭐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해주게 되고요. 가축 사육시설 2015년도 이전에 준공된 경우에도 건축 면적 제외를 해주고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전시에 전용되는 시설, 뭐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문화재에 관한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용도별 건축물에서 그런 이제 설명한 그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축 부분은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건축 면적 산입에서 제외를 해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법은 이제 건폐율, 자기 대지에서 건물이 저만한 면적이죠. 그 비율을 건물의 규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예민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좀 소개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러는데 각층 바닥 면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면적을 정의 개념으로 보면 각 층에서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아까 수평 투영 면적 개념 얘기를 드렸고요. 그 세부 규정이 이제 그 가에서부터 타까지 규정이 있습니다. 벽이나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거, 주유소 같은 거를 보면 알겠죠. 기둥만 올라와 있고 쭉 캔틸레버처럼 지붕만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바닥 면적은 바람이 들고 외기 같지만 지붕 끝에서 1m를 후퇴한 면적을 이제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노대,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코니 형상이 이제 노대죠. 그 노대는 바닥 끝에서 1.5m를 후퇴한 선으로 그렇게 산정하고요. 이제 피로티라고 이제 기둥으로 되어 있고 건물이 이제 2층서부터 시작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피로티라 그러죠. 그런데 그 피로티 중에 계단실이 있다든가 일부 실내 부분이 있어서 막힌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막힌 부분이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공동주택에서 공중의 통행에,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거나 차량이 통행하거나 주차장에 쓰게 되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따지는 굉장히 예민해서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충을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탑, 엘리베이터 맨 위에 이제 승강기 탑이 형성이 되고요. 옥상을 나가기 위한 계단탑, 그 다음에 이제 모양으로 하는 장식탑, 광고 같은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락도 규정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락은 이제 층고가 이제 1.5m 이하여야 되고요. 만약에 경사졌으면 그래서 가상된 어쨌든 이제 그 층고 산정을 했을 때 1.8m, 1.5m가 돼야 되고, 최고 높이는 1.8m 이하인 부분의 다락방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고요. 뭐 굴뚝, 더스슈트는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아파트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염이나 분리수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슈트 같은 것이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설비가 지나가는 이제 그런 공간, 설비의 덕트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파이핑 스페이스 (PS라) 그러죠. 그리고 물탱크 부분, 기름탱크 부분, 냉각탑, 정화조, 그다음에 도시가스 정압기, 그다음에 건물 이제 그 간에 그 화물 컨테이너 벨트 이런 구조물은 바닥 면적 산역에서 제외를 합니다.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그다음에 조경시설,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보관함도 바닥 면적 제외를 합니다. 뭐 건축 면적 산정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기계실, 전기실 같이 기계실 부분, 설비에 쓰이는 부분을 바닥 면적 제외를 하는 공동주택에선 제외를 하고요. 다중이용업소 아까 이제 2004년도 준공 이전, 준공이 2004년 이전이 됐다면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1.5m 이하, 폭이 1.5m 이하인 경우는 5개 피난 시설인 경우에 바닥 면적 제외를 합니다. 리모델링 경우에 부가해서 설치하는 경우, 외벽에 부가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바닥 면적 제외를 해주고요. 아까 바닥 면적, 건축 면적이랑 비슷하게 외단열 건축물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하는 것은 건축 면적 규정과 같습니다. 2005년도 이전 준공된 어린이집은 이제 2m 이하의 폭인 경우에 5개 피난시설은 제외를 해주고요. 장애자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가축 사육시설 2015년도 이전에 이제 준공이 된 시설은 면적에서 제외를 해주고요. 매장문화재의 보호 전시시설에 전용되는 그런 경우도 바닥 면적 제외를 해줍니다. 좀 전에 얘기한 이제 바닥 면적 혹 연면적 개념은 이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뭐 어떤 모든 건축물에서 그걸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제법으로서의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 내용들이 이 바닥 면적과 연면적에 관해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지상의 바닥 면적을 전부 더해서 그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이 이제 용적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이제 지하에는 자기 대지를 뭐 충분히 써서 그 건축을 하는 데는 큰 상관이 없지만 지상에 나온 어쨌든 규모, 형태의 것들은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건물을 이제 규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상 용적률 또는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죠.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지하층 면적은 당연히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다면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고층, 중고층에서 피난 안전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높이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층이 있는데 그런 피난에 생기는 층은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그러는데 면적에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사 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은 이제 제외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연면적 또는 뭐 이제 용적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얘기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높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바닥 면적에서 일부 제외되는 피로티가 있는데 전면적인 피로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피로티 부분은 이제 높이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층수에서도 제외를 시키기도 하고요. 피로티는 이제 어떤 상부에 갖고 있는 건축물을 이제 기둥 구조로 받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필로티라고 보통 이제 우리식 표기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리을 L이 있기 때문에 PILOTIL에서 그런데 보통 이제 피로티 그냥 편하게 발음하는 내용으로 많이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1920년대에 르꼬르부제라는 건축가가 이제 건축을 연구해서 이제 근대 건축 5원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피르티 구조물이 근대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그리고 그 효용은 뭐 고딕이나 이제 로마네스크처럼 건물이 전부 내력벽으로 받아서 1층을 점유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1층 효율이 주차장 뭐 또는 조경 뭐 사람의 휴식 이런 거로 쓰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다. 거기서 이제 피르티가 근대 건축의 중요한 내용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주차했으면서 많은 부분들로 피르티 구조물이 이제 쓰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최근에 지진 때문에 피르티 구조물이 굉장히 중요한 타겟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피르티 때문에 구조가 불안정해지는 건 아닌데 일단 상식적으로는 되게 약해 보이니까 그래서 내진 때문에 피르티 구조를 이제 규제하는 내용이 최근에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높이에 관한 규정도 몇 가지의 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높이는 지표면 땅의 높이에서 땅의 어떤 이제 기준 높이 산정하기 때문에 그 높이를 산정하는 내용들이 이제 법의 적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법을 60조에서 산정할 때 도로와의 관계의 내용인데 그럴 때 전면도로 그러니까 건축물을 접근하는 주도로를 전면도로라고 합니다.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 산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도로가 경사졌으면 경사진 부분을 이제 대지의 폭에 맞춰서 평균을 내게 되겠죠. 자기 땅에 이제 뭐 높이가 있는 경우도 이제 평균을 내서 적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지하고 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있을 때 이제 도로보다 대지가 높을 때에는 2분의 1로 가정을 해서 그 중간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 도로와 따질 때 따지게 되고요. 그 반대 경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 땅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도로보다 높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2분의 1로 따진다는 말이고요. 61조에 관해서는 이제 인접대지 높이차가 있는 경우에 평균 수평면을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과 옆에 땅, 옆에 대지가 높이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평 이주분 나눈 면적으로 따지고요. 자, 높이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따지긴 합니다만 그런데 기능에 쓰이지 않는 부분을 따지는 것은 또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가 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은 12m가 넘는 부분, 그러니까 맨 끝에서 12m를 제외한 부분을 따지는 거고 그렇게 산정을 하고요. 사업 승인 대상의 아파트인 경우에 이거는 이제 아파트는 뭐 어떤 300세대 이상은 건축 허가라 그러지 않고 사업 승인이라 그럽니다. 분양에 관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사업 승인 대상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의 이하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 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 등의 돌출부가 있을 때 그 난간벽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난간벽이 높이에 이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투시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그 난간벽을 비워내면 면적에서 높이 산정해서 제외가 되고요. 자, 조금만 뒤로 해도 잠깐 좀 몇 가지 안 남았으니까 처마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붕틀, 그러니까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를 처마 높이라고 합니다. 처마 높이도 법적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깔돌이는 한옥에서 얘기하는 도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의 상단 부분까지 처마 높이라고 그러고요. 반자 높이는 이제 뭐 반자 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반자 높이라고 그러죠. 반자 높이에 변화가 있는 경우, 경사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방의 용적을 방의 면적으로 나눠서 평균된 반자 높이를 산정합니다.
층고는 각 층의 높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바닥의 구조체에서부터 위층 바닥의 구조체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슬라브 대 슬라브, 슬라브 상단 대 슬라브 상단을 층고라고 그러죠. 층수는 뭐 다 알겠죠. 건물의 각 층에 쓰고 있는 층들의 합을 층수라고 그러는데 그 층수 산입에 제외되는 부분도 아까 높이에 제외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승강탑, 계단기탑, 막루 장치탑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 승인 대상의 아파트는 6분의 1 마찬가지 기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층수 산정, 법적 규제를 한 층수 산정에서 지하층은 제외되고 그래서 보통은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그래서 지상 면적이 용적이나 높이 규정의 규제 대상이 이제 된다는 거죠. 층의 구분이 없이 그렇게 공간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높이의 건축 구조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3m마다 끊어서 층수를 산정을 합니다. 이거 이제 그 승강기 뭐 또는 뭐 이제 그 주차 타워 이런 부분들의 층수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장 건축물이 여러 층이 나눠져 있을 때 층이 복합되어 있을 때 가장 높은 많은 층수를 산정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제 지하층의 그런 이제 지표면 산정이 중요한 경우 이거는 이제 맨 앞에서 총칙 설정 지하층 개념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하층은 그 높이가 반 이상 묻혀야 지하층이다. 그런데 경사지인 경우에 이제 지표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이제 가상 지표면 평균 내서 산정을 한다. 그런데 아주 땅의 경사가 심해서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뻐꾸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 자 3m마다 끊어서 높이를 3m마다 끊어서 건축물 높이를 별도로 산정을 해야 건축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3m마다 끊어서 지표면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뻐꾸기 울기 전에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잠깐 쉬고요. 다음에는 건축법의 적용 제외, 특례, 완화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